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통합열차 일단 출발, 우광재의 귀환, 총선 뉴스입니다.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선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선거. 저희 돌직구쇼 해외에서 지금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함께 보고 계신 만큼 이번 선거 뉴스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직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 함께 보시죠. D-75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 흑석 의겸 선생이 조국 전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흑석 선생님이 왜 조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내용은 뭘까? 함께 보시죠. 공개 편지, 김의겸 전 대변인, 별명이 흑석 의겸 선생이죠. 조국 교수에게 묘하게 우리 둘은 호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반발을 샀고 저는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다 몰매맞았다. 그렇습니까? 보수 언론과 대립각 세웠습니까? 전 처음 알았습니다. 돌판 매질은 너무도 가혹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 도전을 결심하는 데는 조 전 장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연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파동이 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박사님, 그거 갑자기 조국 교수를 끌어들입니까? 저게 김의겸 전 대변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 조국 교수가 직위 해제된 날 나름대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눠지니까 한쪽을 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기준을 벤치마킹과 동병상련의 대상을 좀 잘못 잡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 직전에 그걸 부동산을 팔고 지금 흑석동이 거래 절벽에 처해 있다고 지금 신문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흑석동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흑석동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 조국 교수를 걸고서 함께 가려고 하느냐. 지금 부족한 것을 그 조국 교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함께 어깨동무를 가려고 하면서 조국과의 술자리 이야기,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의 소회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짚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축구 같은 데 보면 헛다리를 짚은 것일 수도 있죠. 저게 한계인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공천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가산점을 주고 뭔가를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 대변인을 했지만 정무 정치 감각은 거의 빵점이다. 빵점이다. 그러면 군산 시민들이 선택해 주겠느냐? 저는 글쎄요라는 의문표를 던집니다. 지금 장희영 교수님 한 가지 이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 팩트 체크까지 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100번 양보해서 검찰에 반발한 거 맞죠?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 편지 한번 다시 보시면요. 조국 교수와 본인의 처지를 뭐라고 합니까? 오버랩 시키면서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보수 언론과 싸우다가 본인이 반발을 사서 마치 돌팔 매질을 가혹하게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겨레 신문 출신이잖아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른바 관사 재테크하면서 부동산 투기했다라는 건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도 비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때로는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거나 황당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전략적으로 알면서 일부러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저렇게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조국 교수의 그 의연한 모습이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의연하게 잘 버티는 걸로 보였지만 많은 분들은 우리 패널분 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 조국 교수인데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저게 뻔뻔할 수가 있냐. 조국 교수 속을 좀 보고 싶다 할 정도의 이런 걸 느끼는 국민들이 지금 또 대다수가 있는 이 상황에 조국 교수를 의연하다라고 본 건 본인만의 시각인데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다른 시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묘하게 겹친 부분도 뭐 어떤 흑석동 부동산 관련해서 그때 문제됐을 때 재테크는 아내가 조금 뭐 이렇게 뭐 이야기했던 것도 어쩌면 정경심 교수랑 같이 똑같이 뭐 아내 쪽에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언론 이야기한 거는 김지인 기자가 더 잘 알겠죠. 저는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기억은 저는 없어요. 예. 근데 뭐 잘못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누가 봐도 사실은 그 부동산 투기라고 사람들이 이게 투기냐 투자냐에 물론 감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본인 돈 15억 정도 드리고 나머지 10억 정도 대출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9억을 봤으면 내 돈 15억 들어서 9억 시세 본 거는 일반인들 볼 때는 이거는 이게 정당한 투자면 워렌 버핏이 와서 스승님하고 모셔야 되는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필이면 그 전후 매수 매도 타이밍 전후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근데 그 이상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이런 오해를 샀습니다가 아니라 보수 언론과의 대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도당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잘 버티고 있으니 나도 절대적으로 당신처럼 의연하게 정책위를 가겠습니다. 이 해석 기승전결이 다 좀 다른 어떤 시나리오 속에 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들었습니다. 네, 이 김우겸 전 대변인이 집 살 때도 귀신 같은 타이밍에 잘 샀다. 사자마자 뭐 시세 차이 몇 억 받잖아요. 근데 팔 때도 참 귀신 같은 타이밍에 잘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카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를 흑석의겸 선생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흑석동 선생님의 귀신 같은 타이밍. 지난해 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이 거래 절벽을 맞았다. 팔리지가 않는다. 사는 사람도 없다. 흑석 9구역 재개발 인근 공인 중이다. 요즘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냉각 직전에 팔고 나간 김의겸.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2월 5일 34억 5천만 원에 상가 매각했죠. 본인이 산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새보수당 위원장은 김 전 대변인의 매도 타이밍도 귀신 같다라고 중앙일보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이 이 부분 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시세 차익을 보려면 사기도 잘 사야 되지만 그걸 팔아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뭐 3억이 올랐어 라고 괜히 기분 좋아서 친구들한테 한 잔 사는데 그거 필요 없어. 팔아야 돈이 되지. 그거 그냥 자기가 살면 전혀 돈 안 된다는 건데 팔기도 잘 팔았다. 귀신같이 팔았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요, 되게 4년, 5년,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사거든요. 근데 굉장히 쇼타임에 치고 빠지기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전문 용어 다 나오고 있어요. 쇼타임 치고 빠지기. 근데 저는 뭐 김용임 대변인이 어떤 재테크에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 또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맞다고 봐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데 조 전 장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같은 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청호 박사께서 정부 감각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부 감각이 엄청 뛰어나졌다고 봐요. 그래요? 대변인 할 때는 좀 너무 정부 감각이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 대변인이면 포용을 하면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언론과 상당히 이 마찰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정부 감각이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본인의 처지가 굉장히 공공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냐 안 주냐 가지고 지금 되도록이면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은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보내야죠. 우표 붙여라. 아니 이메일로 보내야지. 문자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게 저런 편지를 써서 공개하는 것 자체는 나는 조국과 거의 동급이고 조국과 똑같이 나는 피해자고 억울하다. 그런 나를 왜 비난을 하고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에 대한 저는 코스프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나가겠다 하고 또 언론에 보면 청와대에서 김의겸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